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이나 가기도 했다.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니 먼 빛으로라도 얼굴 한번 봤으면, 또 그렇게 가서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한번 흔들어 주는 것을 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뻘,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그렇게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뉴스를 보면서 그게 우리 한국인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저가 이제는 정해진 것 같죠. 그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가 나오고 있고, 또 그 구조도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라는 것은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해서 살 집을 가리킵니다. 주소도 이미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92-2 좀 큼지막한 단독주택입니다. 여기에서 건너편을 보게 되면 차가 다니는 사거리 한 개를 건너서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한 130m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중흥 S클래스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가까운 130m 하면은 대단히 가깝죠. 그 가까운 곳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살 그 사저가 있는 겁니다. 이 집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졌죠. 원래 이 집 주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이 집을 판 당사자가 될 텐데, 그 집주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70살 난 성이 서씨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 서씨는 많겠지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서씨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친인척입니다. 아주 가까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 올케가 될 텐데, 그 양반이 서향희 씨, 그래서 성이 서씨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성이 서씨라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대구 달성군에서 사업을 하는 70살 된 서씨의 집, 이 집이 692-2에 있는 집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사저로 쓰일 것 아닙니까? 그 집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주인은
2016년 2월에 그 집터를 LH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그러니까 한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죠. 같은 해 9월에 지금의 그 집을 다 지어서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다 지어졌던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사거리 건너편에 있다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9월에 집은 준공이 됐는데 이것을 등기한 것은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집을 처음 지어서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그러니 이때 보존 등기를 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692-2의 그 집은 몇 년 전부터 애초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니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로 건축이 됐다. 이런 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이 집주인은 2016년 2월에 그 집을 지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 집은 이미 다 지어져서 준공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그때 그 집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지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위한 집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는 삼성동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진작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미리 짓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퇴원을 하면 갈 집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집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25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판 서 씨라는 사업가가 집을 팔고는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은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옆에는 바짝 옆에는 집이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 주위에 아직도 논밭이고 집이 없는데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갔다. 집을 팔고.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집은 도대체 어떤 집인가? 여태까지 그럼 그 옆집의 주인은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면 구글맵 등을 찾아서 보게 되면은 옆집은 2019년 10월까지는 확실히 빈터였습니다. 건물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원래 이 서 씨의 집, 이거하고 크기라든지 그 보기에 외관이 거의 비슷한 그런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이것도 보도가 됐는데 보니까 아주 최근에 이게 신축이 됐다.
2022년 2월 10일에 그때서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고 아주 많은 양의 가구가 그때 막 집안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지금 사저로 쓸 집 692-2에서 5년 넘게 살고 있던 서 씨가 이 옆집으로 옮겨가서 살기 위해서 가구를 옮긴 것이라고 취재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 옮겨가서 산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새로 집을 사서 간다면 이사 간다고 하겠죠. 옮겨가서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집이었다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짐작을 하게 하는 표현인 겁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지금 서 씨가 옮겨간 그 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경호원들이 기거하는 경호동으로 지어진 집이다 하는 주장도 일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주장은 좀 맞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가면서 왜 그게 아닌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쓰는 집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본 그 집이고, 물론 그 문재인 씨 청와대에서 경호를 하기 위해서 들여다 본 집도 바로 692-2라는 그 집입니다. 당연히 경호는 그 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그 집에 살던 서 씨가 옮겨가는 집이 자그마한 승용차나 겨우 다닐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거기서 보면 그 집밖에 없는데 그 바로 앞집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서 씨가 2020년에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기업체의 명의로, 그 기업체가 채무자가 되겠죠. 대구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2020년에 채권 최고액이 30억 원. 그러면은 그 이자 빼고 보면 지금 그 사저 가격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러면 2020년에 왜 돈을 빌렸을까? 그냥 좀 대담하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번에 서 씨가 옮겨간 그 옆집을 지은 것이 아닐까. 2019년 10월까지는 거기가 그냥 그 택지로 조성은 돼 있었는데 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이 이왕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2020년에 돈을 빌려가면서 바로 옆에다가 집을 지었을까? 그러면 2020년 어느 때로부터 지금 그 692-2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논의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로 가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그랬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미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맞춰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한 692-2 그 집은 바로 이 사업가 서 씨가 5년 넘게 살았던 헌집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은 2020년 이후에 짓기 시작해서 최근에 완공된 새 집입니다. 이 건물을 언제 지었는가 하는 것이 구글 위성지도로 확인이 되는데 2021년 5월 9일 이후에 공사 중인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사를 해서 최근에 완공을 한 것이죠. 2월 10일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겉에 거는 다 되고 이런 새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태 살던 헌 집을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판 것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다소 뭐 좀 그 규모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새 집을 사저로 내놓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적어도 누군가가 5년이 넘게 산 헌집을 사저로 내놓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지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2021년 5월 9일 이후에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뭐 그때 공사해서 이번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돈을 2020년 언젠가 빌렸다고 하면 이게 좀 아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때 지으면서 이거를 새 집을 자기가 쓰고 헌 집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 것일까? 만일 2020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와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어째서 이랬을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어느 때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구 지금 그 알려진 사저 거기로 와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치 지난 연말에 사면 복권이 되고 그리고 이 집을 계약을 해서 앞으로 퇴원을 하면 가게 된다 해서 이걸 무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20년 무렵부터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처럼 보인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장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확정이 됐죠. 따라서 2042년이나 돼야 형기가 만료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2042년. 그런데 2020년에 사저로 이 집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옆집을 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르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사면 복권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완전히 덮어놓은 비밀로 한 것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있었던 것인가? 지금 보면 어째서 그런가 하고 찾아보면 건강이 대단히 나빴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고, 또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할 정도로 건강이 대단히 나빴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사저로 이제 정해진 집, 그리고 이 사업가 서 씨가 이사 가는 그 옮겨간 집, 이 두 집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바로 옆에 있고, 차이는 서 씨가 5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은 정원이 대단히 넓다.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정원이 참 잘 꾸며져 있습니다. 심지어 뭐 주위를 보면은 시골 같은데 바로 뒤에 산도 있고 뭐 옆에 논밭도 있고, 그런데 이 집은 정원에 정자도 지어놨습니다. 정원수도 많이 심어놓고 또 건물에서 정자까지 가는 길을 마치 산책길처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또 벽 저쪽을 보게 되면 바위를 쌓고 꾸며서 바위 동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업가 서 씨의 취향인 모양이다. 이 사람은 정원을 아주 좋아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색다른 정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겨가는 옆집은 정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금 그 옆집 거기에는 원래 그 축대, 낮은 축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집을 지을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면 부지가 원래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부지가 작으니까 두 필지를 사들여서 합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필지를 합쳤으면 집을 좀 작게 짓고 정원을 넓게 해야 이게 서 씨의 취향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니까 건물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사저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 그래서 그러면 이 건물이 우선이었구나 싶은 것입니다. 이 건물은 반드시 사저 정도의 그런 크기여야 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건물을 먼저 짓고 보니까 정원 만들 땅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이 서 씨가 지금 가구를 들이고 옮겨간 그 옆집은 역시 좋은 집입니다. 지금 사저로 내놓은 집하고 같은 고급 주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경호동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집 두 채를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2020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나빴던 것일까? 얼마나 나빠서 아직 그 몇십 년 형을 남겨놓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내보내야만 할 그런 상황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 주변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책 제목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죠. 전직 대통령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와 연결된 이미지를 지닌 인물인데, 이것은 그냥 그 가냘픈 소녀, 또 여성, 이런 그런 어떤
정적인 느낌이 확 오는 제목이어서 어째서 이런 제목을 썼을까 하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 제목을 썼다 하는 설명도 보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리움이라는 것은 아련하고 가슴 아리고 어쩌면 슬프고 안타깝고 이런 감정입니다. 특히 다시 못 보게 됐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을 때 그 그리움은 특히 절실하죠. 어째서 이런 제목을 골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이 책은 2017년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그 지지자들이 보내준 편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을 짧게 이렇게 쓴 것들을 골라가지고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2021년 12월 16일, 그때 이제 임시로 예약 판매를 시작했죠. 책을 보면 내용이 뭐 빽빽하게 뭔가 이렇게 논술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여백이 많고 여유로운 이런 책입니다. 이 정도의 책을 만들 때는 더구나 이게 새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글을 가지고 말 그대로 엮으면 되는 것이죠.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이 책은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짧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당장 어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 이게 알고 싶겠죠. 그리고 최근에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내 편지에 답을 혹시 써줬을까? 그런데 2020년 10월경까지로 끊어버린 겁니다. 옛날 편지를 엮은 겁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일체 답신이 들어있지 않고 그 사이에 보낸 편지는 실려있지 않고 이런 것이죠. 유영하 씨가 언론에 한 이야기를 보면은 2020년 10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에 대해서도 글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신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 10월경부터는 편지에 답장을 못 쓸 정도로 건강이 나빴던 것인가? 그 이후에 답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편지를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빴던 것일 수 있겠다. 어쨌든 이때가 2020년 10월경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서 씨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도 2020년이고 그런 것이죠. 이 책을 출간한 김세희 씨가 1년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산을 해보니까 2020년 7월경부터 책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보다는
한 3개월 앞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좀 일찍 책을 만들자고 했구나. 그리고 2020년 10월까지 10월 정도 되면 건강이 너무 나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영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옥중서신, 이 편지를 엮어서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유영아 씨가 이 책 만드는 것을 추진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2020년 7월 그 무렵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온 편지에 내가 써놨던 것들을 엮어서 책을 한 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7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2020년 7월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달리 보면 2020년 7월경에는 박 대통령이 자기 주변 정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신이 2020년 10월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 경에는 모든 것이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책하고 관련해서 이 사저 준비한 것도 연관을 시켜보면은 그러면 혹시 서 씨라는 사람이 2020년에 옆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도 요 7월 무렵에서부터 10월 그때쯤에는 이미 시작했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12월 24일에 사면 복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하는 말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오직 유영아 씨의 말만 들은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사저가 결정됐다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상과 격리돼서 갇혀 있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있어도 안 보이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한 이후로 5년까지는 청와대에서 경호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 5년이 지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갱신 신청을 하면 또 5년 더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소위 우파 정권의 대통령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리고 감옥에 넣지 않았어도 뭔가 형사법정에 끌어내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재판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박탈하는 그런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 더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하겠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씨가 선거용으로 그렇게 선심을 쓰는 거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뿐은 아니었다 싶은 게 그 이후에 새 뉴스가 나온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망할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계속 경호하기로 했다. 이제 의문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사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경호를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다들 오래 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겨우 70살입니다. 한창 살 나이다, 이제 죽고, 이런 이야기를 꺼낼 나이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했다 하니까 좀 특이하죠. 거기다 하나 더해서 이번에 퇴원해서 대구 사저로 이동할 때도 청와대 경호팀이 모셔다 드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체 접촉하지 못하겠죠.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집에 갈 때까지. 보통은 퇴원을 하면 병원 앞에 나와서 지지자들도 보고, 또 지지자들도 따라서 병원에서 대구까지 가는 열혈 지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서 옮겨가는 것인데, 경호를 하더라도 사저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경호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통례인데, 이거 뭔가 하는 짓이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내놓으니까, 또 유영하 씨가 혼자 드나들면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도 유영하 씨를 믿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5년 그 세월 동안 사실은 유영하 씨 입만 바라보고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천사도 아닌 문재인 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 지난번에 리마연에서 이야기했죠. 이번에 그 사면 복권할 때 절차를 건너뛰어가면서 상당히 서둘러서 순식간에 해치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저로 이동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은 한 가지 의문이 뚜렷해질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저러는가? 극도로 심각해서 저러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유영하 씨는 자꾸 언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1월 내내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느냐. 언론에서는 이것을 계속 물었고,
유영아 씨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방송마다 나가서 계속 했습니다. 말이야, 별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거지만 그 박근혜의 남자다 하는 유영아 씨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 뜻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에게 전혀 한을 품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째서 이런 식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유영아 씨의 이러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인터뷰,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게다가 퇴원을 대선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다 하는 부분도 역시 같은 까닭인가? 이런 국민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봐서는 유영아 씨의 태도는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모시는 분이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가 모시는 분을 마치 저세상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제 멋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하는 것은 불순한 겁니다.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면은 이 달성군의 사업가 70살 서 씨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래서 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나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문재인 씨하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문 앞에 버티고 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까지 본 것으로 봐서는 서 씨는 호의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가까운 관계자일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까운가? 2020년 하반기에 부랴부랴 자기가 옮겨 살 집을 지을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또 자기가 5년 넘게 살던 집을 사저로 내놓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서 씨라는 사람은 서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정원을 그렇게 잘 가꾸던 사람이 정원도 없는 옆집으로 비켜놔준 서 씨. 또 뭐 그 집을 팔았으면 멀리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멀리 떠나지 않고 이 사저 대문하고 정말 얼굴을 맞대는 그 바로 앞에 근접해서 살겠다. 또 그렇게 살기로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성이 서 씨라고 해서 나이가 70이라고 하니까 서양희 씨의 직계 존속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만일 그랬다면 언론이 벌써 찾아내서 보도를 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인간적으로 이 사저를 판 서 씨는 인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단히 가깝지만 촌수로서 가까운 사이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저를 내놓은 서 씨가 얼굴을 마주대는 정도로 가까운 옆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은 심각하게 나쁜 것일 수 있겠다. 여기에서도 이런 것을 또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또 그 집을 팔았다고 하는 원래의 집주인 서 씨,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왜 이 두 집이 옆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집주인 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것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둘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것은 2020년 여름경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보기에 거의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진 것은 그해 한 10월경이었을 것 같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은 우리 대중들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퇴원이 3월 9일 이후가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죠. 그 전까지는 유영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 꾸준히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뭐 선거 끝나고 간다고 하면은 그 메시지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나 문재인 씨에게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죠. 두렵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튼 이러한 사정에서 하다못해 정말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그 몇 년 동안 추운 겨울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옆을 지켰던 그 많은 지지자들, 하다못해 조원진 대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나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자기 가족들이야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게 그 여론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